네, 출발 증시와의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정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고 내일 좀 훅훅 내립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응하기도 좀 쉽지 않고 마치 이게 모래 사막 같은데 발목이 빠졌을 때 나올 수 있을 듯 하면서 계속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내 돈이 이렇게 좀 슬금슬금 새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평가 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우량한 정보와 또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독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일괄 지원 가능성과 최근 호전되고 있는 중국 경제지표 의미를 짚어보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기관이 수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최우선 과장이 2018년도부터 유상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내용과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투자 대응은 어찌 해야 할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산재한 가운데 그리스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초반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42% 하락하면서 1881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7억 원, 313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장마쳤던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이내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31% 빠져 50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110억 원을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46억 원, 외국인이 80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약세 흐름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과 그리스발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으로 장마친 환율,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장출발했는데요. 이 대동소이한 글로벌 악재들이 여전하면서 이 민감성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 내리면서 1088원 5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07% 사흘 만에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34만 8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0.71% 이틀째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500원씩 빠지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약 고합권, 기아차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5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0.11%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 가격이 5개월 만에 이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약 보합권,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0.79%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25,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약 보합권, CJ오쇼핑과 SM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서울반도체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이 현재 약 보합권 CJ E&M 역시 0.17%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동서가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35,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시즌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4%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76,2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장 초반에는 외국인가 기관의 매수 공세에 힘입어 강세 흐름이었지만 현재는 홍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0.07%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역시 현재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울복주 주가가 성수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LG패션이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섬은 강보합권, 신원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BYC가 2.27%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4,500원씩 주당 오르는 모습이고요. 성한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직하우스가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빌은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게임빌은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당 4,9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게임빌 13만 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솔브레인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호실적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48,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웅진코웨이 매각으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던 웅진홀딩스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웅진홀딩스 1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6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계해서 자세한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잔여 분량인 440억 유로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의 가능성 또 영향은 어떤 것일지 먼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참 만약에 이게 지원이 확실하다면 좀 아쉽죠. 어저께 해줬으면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생길 텐데 왜 어저께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이후에 이제 세 번 정도 집행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315억 유로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두 번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합하면 440억 유로가 되는데 이거를 그 빌트지라는 독일의 어떤 신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20일 정도에 결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2년을 연장해 준 거 봐가지고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 악재가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60, 7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제대로 해준다면 이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해묵은 재료 중에 하나인 그리스 재료가 일단 사라짐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하락 모멘텀보다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20일 날 특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아마 최종 결정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분이죠. 마크 파버가 앞으로 기업의 실적 등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 한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는 그 수치까지 제시를 한 걸로 아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실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애플이 지난번에 고점에서요. 20%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리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수면 밑으로 숨어 있는 스페인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절벽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유보된 금액이 아닌 101조 됩니다. 101조.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절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작년 8월에 그 재정 절벽 논의를 하면서 S&P 16도 강대국 주가가 폭락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 문제가 수면 위로 가라앉고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해서 그 JP 모건 CEO가 한 말처럼 오히려 호황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호황기가 일단 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서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정말 폭락이 온다라면은 지금 그 마크 파버가 얘기한 실적이 아니라 그리스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스가 지금 뭐 440억 유로를 준다 그래서 그리스가 완전히 회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리스는 산업 자체가 회생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는 문제가 터집니다. 다만 시장은 당장 막아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그 방화벽을 칠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입하는 거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지 기업 실적이 악화되에 따른 폭락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둘씩 개선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발 훈풍에 그나마 좀 기대감을 걸고 있는 모습인 듯한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그 전 세계 시장에 이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왔고 그다음에 유로존으로 갔는데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지난 2007년도 대비로 뭐 거의 엄청나게 하락한 상황이죠. 결국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펀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유입되고 순이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기대치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진핑으로 바뀌면서 시진핑이 아마 경기 부양을 하나 쓰지 않을까. 자기가 집권하면서 시장에 어떤 선물 하나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연말 전에나 연초에만 나온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문제 해결되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 해결되고 그리고 중국의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국내장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부양 하지 않을 경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온 지표가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럴 때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좀 더 힘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에 관련해서 국내장도 같이 움직일 소지를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힘이 없습니다. 시장의 현재 시장 흐름과 그리고 수급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5거래일째 코스피가 계속 약세 모습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가 어쨌든 하향 추세로 이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적으로 일단 파생상품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은 양매도 전략을 계속 구사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매도를 구사하면서 지수의 변동성은 적게 가져가면서 종목별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방으로 압력을 이러다가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 326억을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은 맞서서 418억을 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당분간 조만간에 LG그룹주를 사실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LG그룹주를 즉 전기전자, LG라든지 지주사,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적극 매수를 하는데
투신권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투신권은 좀 찜찜한 그런 어떤 수급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신권에 하루 매수가 들어오면 한 하루 이틀 들어오면 또 항상 단타로 나가는 그런 수급 주체고요. 연기금과 보통 보험 같은 경우에 장기성 물량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수를 최근에 계속 방어했는데요. 오늘은 연기금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종가 무렵에는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지수 방어는 가능하겠지만 주체적인 어떤 시장을 끌어올릴 그런 세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도 단타 세력이지 시장의 어떤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주체 세력은 아니다. 즉 주체 세력은 지금 파생 시장에 노름을 하고 있는 결국엔 외국인이다.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저께 이제 520선에서는 제가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간이 어제 좀 사긴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 매도 한 70원, 60억을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130억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또 최근에 코스피가 행보하면서 사실 코스닥이 다시 강세로 흘렸던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던 모습인데 어제 오늘만 코스닥 지수가 또 3%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개별주들이 이렇게 되면 또 작살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또 500선 밑으로 갈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520선이 이번에 투매가 3주 전에 나왔던 그 구간이고요. 기간이 다시 끌어올렸어도 그 이상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주들에 대한 플레이, 확실한 신념과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확고한 어떤 기업들의 그런 입지가 있으면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코스닥은 더 투자주의가 필요한 거고 대형주 시장은 지금 52주 신저가가 중대형주 중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수급 주체별 속마음 다들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은요. 일단은 양매도라고 하는데 계속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양매도 전략이라는 건 콜옵션, 풋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개인은 보통 양매도가 아니라 양매수 전략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양매수라는 거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만 맞추면 많이 사서 먹습니다. 홀짝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매수는. 양매도는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지금같이 지수가 변동성이 약하면은 선물의 방향도 점차 시간적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양매도라면 어떤 옵션의 프리미엄 가치, 그 시간 가치가 깨이거든요. 그거를 다 먹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면서 매일매일 짤짤이, 흔히 말하면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짤짤이 뭐 하고 그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해 간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쪽에서 계속 구사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높은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을 올해 상당히 차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치 합성 전략을 쌓고 있다. 그래서 현물 시장을 계속 보지 말라는 게 결국에 이 양매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고가 매수, 저가 손절, 우린 왜 이럴까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어제도 사다가 종가에 팔았죠. 어제 먹고 팔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종가의 지수가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나머지 업종은 뭐 종가로 갈수록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매도 많이 안 하죠. 이러다 지수 조금만 올라가면은 사실 현물 쪽 삽니다. 근데 오늘은 현물을 안 사고요. 또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아침부터 70억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잠깐 플러스 났다가 반대로 역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콜옵션 일단 아침 대비 벌써 한 20-30%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결국에 개인은 계속 거꾸로 방향을 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속내로 표현을 드리면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드리는 거고 비아냥거리려고 제가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들의 투자 자산을 지금은 지켜야 될 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런 쪽에서 역방향 타시지 마시고 옵션 시장에 투기적으로 좀 매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도 또 말씀드리는 거고 기간은 투신의 속내는 알 수 없다 했는데 투신의 속내 알죠. 사실 아는데 이거는 제가 비꼰 겁니다. LG그룹지만 오늘 몰빵을 합니다.
기간이 지금 386억을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524억 사고 있고요. 그중에 투신이 225억을 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엔 국가랑 투신이랑 거의 물량을 LG그룹주로 몰빵을 하고 국가 물량은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얼마 안 빠지는 건데요. 사실 참 무의미한 그 어떤 분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노름터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노름터이기 때문에 속내로 계속 말씀을 표현을 드리는데 개인이 참여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속내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힘들어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 바랍니다. 네, 사실 요새 시장이 참 재미가 없죠. 아마 앵커님도 참 힘드실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없고요. 어떤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없고 외국인이 파생 시장에서만 노니까 사실 현물을 투자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파생 상품 투자하시는 개인은 10%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물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물이랑 연동되는 시장 분석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참여하면 손해다. 이렇게 딱 잡아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소식이 나왔죠. 부동산 통제 정책 완화 생각 없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드디어 중국의 어떤 지도부 교체 소식이 이제 나오고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 지금 18회 당대회가 마감이 되는데 우리는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이 기존에 저도 한 9월달 번외기가 양적 완화 쓸 때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중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쓰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쓸지 몰라도 국내 하학 업종이 계속 연일 신저가를 찍고 철강 업종이 안 좋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부양책의 기대감이 거의 일제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거의 한 달 전부터 좀 바꾸기 시작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좋아도 중국이 안 좋으면 국내 시장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미국이 좋아도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랑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워낙 강세라는 그런 어떤 환율적인 측면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훼손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어떤 증시의 방향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무디스에서도 어떤 한국 기업의 어떤 내년도 상당히 그런 이익 특히 철강이나 화학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컨센서스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잘 분석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을 받쳐주는 어떤 역할을 할 뿐이지 시장을 방어하지는 못한다고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현물 쪽에서 매도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옵션 쪽에서 오래 많이 먹고 빠져나간다면 현물 쪽 스탠스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 좀 유념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지루한 시장은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현금을 가지신 분들도 조급하게 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좀 대안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ELS라고 파생 상품이 있어요. 뭐 증권회사에서도 팔고 은행에서도 뭐 ELF라고 좀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 지수 연동해서 뭐 코스피가 한 60% 안 빠지면은 한 800포인트죠 거의 그 정도 안 빠지면 수익을 그냥 가져가는 뭐 조기상한 조건도 있고요.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대체적인 투자 아니면 ETF를 운용을 하되 코덱스 인버스 역방향으로 가는 거를 올라오면은 매수해서 단타를 하는 그런 전략의 어떤 매매 방식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은 리스크를 좀 더 덜 가져가고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ETF는 다만 좀 기간이 항상 외국인과 대량 매수를 그 지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처럼 만기가 없기 때문에 ETF는 충분히 단타가 가능한 시장이다. 거래세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라리 거래를 하시는 게 굳이 하시고 싶다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투자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지수 반등에 대비한 대형주 매수를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는 업종의 관심을 코스피 보합권 등락 장세 예상, 스마트폰 관련주 추가 상승 기대, 전저점 이탈 시 단기 매수 전략을 말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지수 대비 상승주, 백화점 의류업종, 유통업종, 스마트폰 관련주,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역시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900선 좀 아래에서 1880, 70에서 80포인트 사이에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좀 불안감이 역시 좀 계속해서 좀 상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 금융 결정이 계속해서 좀 미뤄진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역시 그리스 문제가 좀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시장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코스피 보합권 등락 장세 예상을 또 관심 업종은 유통업종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죠. 네, 우선 지금 금일 시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유통업종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큰 이슈가 됐었는데 역시 백화점 3사들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백화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좀 증권사 좀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역시 의료 특히나 유통업종이 이제 실적 개선이 좀 하반기에는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좀 이러한 좀 전망이 좀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통업종과 함께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역시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시장이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는 이른바 하유미팩이라고 저는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제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역시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닉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하반기에 무엇보다 지금 중국 쪽 홈쇼핑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이제 홈쇼핑 쪽에서 이제 롯데홈쇼핑이 판매가 좀 중단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채널 감소로 좀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 두 개의 채널을 이제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홈쇼핑 판매 채널이 지금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인 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중국 동방 CJ 통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있는 상황인데 늦어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방송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회 방송 때 동방 CJ 미용품 부분 회당 매출액이 1위를 기록을 했고 전 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위를 달성하면서 첫 홈쇼핑 판매가 상당히 좀 폭발적인 반응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지금 이제 두 번째 홈쇼핑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향후에 그 이제 베이징으로 좀 진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제닉이 가장 큰 긍정적인 이슈는 역시 이런 중국 성장성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시장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런 제닉 같은 이런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닉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역시 뭐 지금 시장 기대치는 그렇게 뭐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런 그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해외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침해 전략을 생각하시고 좀 매수를 하신다면 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매수가는 한 6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좀 등락이 좀 6만 원 전으로 해서 좀 크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선을 좀 보시고서 좀 매수를 하신 이후에 목표가로는 한 종거점인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바라보시면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여러 가지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또 굉장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늘 제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해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OECD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GDP 상승 잠재력이 다른 나라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 기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무상 할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해결될 경우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OECD는 최근 2060년까지 세계 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이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한국이 이제 2060년에 GDP를 현재 예상치보다 33%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 재정 안정과 구조조정의 혜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재정 안정에 따른 2060년 GDP 개선율이 3.5%에 불과하고 독일과 일본은 각각 16.7%, 16.3%에 그쳤습니다. OECD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재정 안정과 동시에 글로벌하게 강력한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면 이 경우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순서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지금보다 평균 16% 정도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또 밝혔는데요. 유럽 미국 등에서 이제 시작된 재정위기가 안정될 경우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GDP 상승 잠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OECD는 이제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히 회복이 되면서 GDP가 개선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편 이제 OECD는 한국의 2031년에서 2060년까지 장기 성장률을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보고서에서 또한 또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용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의 이번 리포트를 분석을 요약해 보면 한국의 장기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단기로 보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경우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소식은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불안감 속에서 글로벌 악재가 나오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해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투자 기회를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그 이후는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먼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의 신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행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인 정부 계획안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 그러니까 2015년, 17년까지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심한데요. 요구로는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는 이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으나 2차 계획 기간 2018년에 20년까지는 97%, 3차 계획 기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산업계는 이제 2차 기간 배출 허용에 3%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 5천억, 그리고 3차 기간에 10%를 구매할 경우에는 매년 1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감안한 철강 반도체 같이 무역 집약도가 높거나 생산 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에 봤을 때 이제 관련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업체인 한성홈테코, 감축 시설 기술을 보유한 후성, 에코프로 주가에 눈이 이제 관심이 가져갈 텐데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당장이 테마주로 움직이는 주식보다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고 시행되는지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축 의무가 있는 해외 경쟁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자금의 돈이 MMF로 좀 쏠리고 있는데요. 규모로 보게 되면 은행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9월 평균 잔액은 295조 6천억이고 연초 대비 18.4%, 전년 동월 대비 3.3% 늘었습니다. 또한 시중의 통화량을 뜻한 광의 통화의 9월 평균 잔액도 1,819조 3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증가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MMF 단기금융 상품도 1월 달 5조 2천억 원에서 올해 9월 달에는 49조 등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투자에서 봤을 경우에는 현 주가 지수는 글로벌 정권 교체 및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 모색점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11월 시진핑 정권 시대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것은 투자 기회가 온다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금도 많다는 사실인데요.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최효선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우리 쪽 증시에는 좀 힘이 없는데요. 자, 중국 쪽은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정리 바랍니다.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지금 공산대 폐막을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22% 하락한 2040.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계속적인 이런 하락폭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노동당 폐막 이후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0월 QFII는 국외 기관에 대해서 27억 5천만 달러를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QFII를 통한 외국계 기관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증시의 하락을 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건설부에서 부동산 조정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을 완화해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년 건설 규모는 최소 500만에서 600만 세대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고가 주택보다는 이제 중소형 보급형 주택에 중점을 두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동산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하락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동산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분기 철도 건설 투자액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도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4분기 철도 건설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고속열차와 화물차의 입찰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SOC 투자 중에서 특히 철도 관련해서 계속적인 추가 투자액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철도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중국의 노동당 폐막을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205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적 분위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졌으니만큼 좀 증시의 강한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호재들이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떤지 먼저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예, 먼저 하락에 대한 대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은 무척 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대비 더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빠질 만큼 빠져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코스닥을 팔고 있다고 추정이 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비가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또 역시나 의문이 드는 구간이겠습니다. 글로벌 호재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대형 호재는 더 이상 연말까지 남아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종목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맞는 전략으로는 가지 못하는 종목 손해봤다고 들고 있는 방치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재편해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힘든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과감한 결정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키워드를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부로 골드만 자산운용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수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조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골드만 자산운용에서 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한국타이어월드, 현대건설, 현대해상, 넥센타이어, 포스코캠텍, 코리안리, 현대제철, 녹십자, 호텔신라, 한샘,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S오일,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제일기획, 원익 IPS,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LG전자, 하이마트, 파트론, S맥, 제일제당, 실리콘웍스, 이마트 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서 잘 가는 종목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어떤 투자 주체에서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독 좀 심하게 빠지는 종목이 있다면은 당분간 좀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심히 좀 체크를 하신 부분에서 본인이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에서 조금 큰 손실이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시작하면서 상장사의 71% 정도 기업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보다도 좀 더 저조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나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이나 다 같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다 같은 하락을 겪고 난 후에는 더욱더 빠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실적 호전이 가장 빠르게 된 종목들로는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무려 한 2260% 정도가 실적이 호전이 됐습니다. 컴투스 549%, 삼성 SDI 330%, 두산 220%, 풍산 214%, LS산전 194%, 삼성전기 155%, GS 116%로 3분기 추정목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이어서 일단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시장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면은 매수를 하신다면은 실적이 좋았던 주식으로 매수에 들어가신다면은 아마도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시장 이상의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많이 빠지고 어떤 변동성 자체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만큼 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낙폭과대주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라는 조언을 주실런지 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ETF라든가 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주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는 또 같은 전문가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제가 지속적으로 한 달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에서는 시장의 낙폭과대라는 부분은 굉장히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약세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낙폭과대는 오히려 더 피해야 될 1순위 요인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자동차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일단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낙폭과대로 인해서 그동안 워낙 잘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겠습니다. 차트상 일단 저점을 굉장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1, 2주가 흐른 후에는 오히려 그 후에 더 큰 하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낙폭과대란 부분은 지금처럼 약세장에서는 피해야 될 덕목이지 추천을 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낙폭과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계좌를 좀 지킨다는 방안에서 일부 편입하시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계좌에 다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지수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만큼 크게 이렇게 수익은 나지는 않습니다. 단 레버리지 같은 부분은 일단 좀 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빠지기가 더 힘든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ETF는 아무래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정 부분 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만 공격적으로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파고 드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예,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한국콜마라는 종목입니다. 소개해드렸던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적으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요. 지금쯤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기대뿐입니다. 또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사업 강세와 제약 ODM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경 콜마의 손익 분기점 돌파 기대 및 2013년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수출 가시화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분할 이전 대비 21.2%, 16.5% 이상 상향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회사가 핵심 사업인 또 화장품 제약 ODM 북경 콜마를 그대로 한국 콜마가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상의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예상보다 강한 사업 회사와 북경 콜마 영업이익 개선으로 자회사인 콜마 파마와 썬 바이오텍 등 홀딩스 이전으로 인한 순이익 하락 영향을 충분히 좀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북경 콜마의 강세로 수익성이 27% 이상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지도부의 정책이 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국경 콜마의 상대적인 강세도 예상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도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 제시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금 현재 주가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도 매수하셔도 늦지 않은 시점을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는 38,5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콜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도 조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후 또 종목 상담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